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지금이야 페이스북이니 인스타니 유튜브니 블로그니 해가지고 SNS 정보가 막 이 확산시키기가 정말 편리하잖아요. 저지 관련 정보가 확산되고 도달하는 것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좀 단점도 있죠. 타깃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보가 도달했는데 그 도달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 도달 지점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단점이긴 하죠. 예전에 블로그 뭐 이런 것들도 확산되지 않았던 90년대 그쯤에서는요. 저시 정보를 확산시키는데 대단히 좀 어려웠어요. 그게 신문이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특정 타겟을 위해서 우편 발송도 많이 했었죠. 우편 발송하면 두꺼운 책 400부 발송료만 엄청 났었습니다. 그때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미술 지면이 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배정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 유료 배포 부스로 제일 많았던 게 조선일보였죠. 100만 부가 넘어갔었죠, 그때. 그지 뭐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효과는 지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스포츠조선 이런 순위였던 것 같아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그 문화하면 지면이 나오는데 그림이 칼라로 인쇄되면서 뭐 손바닥 정도 크기? 그 정도 크기가 신문 기사가 나면요. 작품 판매량이 확연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관람객 숫자도 완전 달랐고요. 타깃이 정확한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 문화면에 미술 지원실을 꼼꼼히 챙겨봤죠. 그리고 스크랩까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 되시는 분들 신문 스크랩에서 대단히 많을 거예요. 뭐 작품 판매량이 달라지고 완전 봉이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금합이라고 해서 문화부 기자님께 돈봉투도 많이 돌렸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미술만평 240회차 박정수입니다. 요즘 장마철입니다. 습한 기운을 뚫고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의 땅 만평산 날까지 미술만평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변함없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좀 기다리겠습니다. 비가 오거나 세상이 어렵거나 경기가 힘겹거나 상관없이 시간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은 시류를 타지 않죠.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요. 다만 어릴 적 하루와 어른이 된 하루의 길이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 시절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도 잘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일의 어제일 뿐이지만 어제를 기억할 수 있는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세상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디선가는 아트페어가 진행되고 있죠. 정신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 계신 화가님들 참 많을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나 일하는 게 이게 무슨 팔자소관인지 뭔지 예술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냥 한번 들이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늪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스스로 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림 그리기를 왜 버리지 못할까요? 그림 그리기를 왜 지속하고 있을까요? 이게 팔자소관 예술에 빠져서 하는지 하여간 정신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스스로 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좀 지칭한 이유가 뭔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화가의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개인전 한두 번 하고 아트페어 한두 번 나가면요. 무조건 화가입니다. 말은 맞죠. 화가 맞죠. 이러한 개인전 한두 번이나 아트페어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과 예술에 관을 쌓아지는 기초적이니까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거 생각해볼 문제 있습니다. 첫 개인전 이후 개인전 숫자가 10번, 20번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첫 개인전 때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들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나 나이 먹고 연세 드셔서 나이 먹고 화가 데뷔하신 분들 많죠. 이분들 좋은 분도 많습니다. 충분히 많습니다만 40 넘고 50쯤 돼가지고
그림 배워가지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그림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활동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개인적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예술의 변화, 역사적인 변화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그러죠. 뭐 그림 그리기를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자기 자신이 그림 그리기 빼고는 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림 그리는 자체에 그림에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 중독이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생 그림 팔리지 않아도 뭐 세상이 뭐 아직 날 알아주지 않는데 뭐 이렇게 자위하기가 참 편리한 것이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도 해야죠. 그림도 팔아야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만들어야죠. 그러면서도 맘먹죠. 언젠가는 세상이 내 작품을 알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죠. 뭐 이건 뭐 그냥 그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래도 오늘은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가, 마케팅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그림이 팔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시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이름을 얻죠. 이름을 얻어야 누구 작품이다 해가지고 판매가 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오늘 이야기 다 키워드라고 봅니다. 전시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여기에도 그림을 먼저 알리느냐, 이름을 먼저 알리느냐, 뭐 어느 쪽이 이익이 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좋은 작품이 뭐냐에 대한 질문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냥 우리 고객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박 선생, 좋은 작품이 어떤 거야? 좋은 작품을 소개해줘 그래요. 그럼 제가 소개시켜주잖아. 절대 안 사요. 또 있죠.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 고객분들 꽤 많은 분들이 이 어느 화가의 작품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화廊에 전속이거나 아니면 다른 전시에 있거나 해서 이 갤러리에 있던 걸 빌려서 가지고 옵니다. 직접 보러 와요. 안 사요.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저는 그 화廊이나 그 전속된 그 갤러리에 대단히 미안한 것만 생기죠. 결국은 미술품 구매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책임선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 브랜드가 누구 그림 구해줘라고 하는 그 누구 그림 할 때 누구를 어떻게 알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오늘의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자기 이름을, 자기의 세계를 불특정 다수에게 도달시킬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시초가 되고 원인이 되죠. 이걸 해결해야죠. 해결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작품 활동을 많이 합니다. 겁나 작품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어이구. 그냥 아련하기만 한 예술, 이것을 왜 하고 있냐에 대한 자괴감, 가족에 대한 미안함, 뭐 경제활동 부족에서 오는 쪽팔림 많죠. 이런저런 일을 극복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 현재 가난에 힘겨워하신 수많은 화가님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팔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안 팔립니다. 팔리는 사람 많죠. 그분들의 과거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팔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하면 팔릴까? 잘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제일 쉬운 건요. 사가는 사람을 많이 알면 되죠. 어떻게 하면 사가는 사람을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일종의 그림의 매매는 유행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미술품 이 패션하고 좀 달라가지고 유행을 제작해야 됩니다. 관심도를 제작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건 없거든요. 뭐 다른 부분이야 그냥 대중성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죠. 그러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유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제작하고 알리고 그걸 조작해야 됩니다. 그 조작이나 제작이라는 것들이 어떤 보편성과 다양성을 얻으면은 아는 사람이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겉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야, 내 작품은 이래 작품이 좋기 때문에 내 작품을 사면 돈 돼. 이걸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은연중에 풍겨야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예술가 스스로가 스타가 돼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예술 마케팅 할 때 이런 현재의 그림이 존재하게 된 과거의 근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의 어제라고요. 오늘 전시는 내일의 그림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 가서도 오늘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작품 이미지에 대한 과거 만들기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봅니다. 30년, 40년 작업에 몰두하면 뭐합니까? 역사가 없는데 말이죠. 신진 작가들 그림 팔리죠. 왜 팔리냐고요? 구매자 바보 아닙니다. 이 작가는 향후 오늘의 그림이 밑그림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고 스타가 될 것이고 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삽니다. 무작정 예쁘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런 희망, 생각이 많은 젊은 미술인들이 그림이 팔립니다. 그냥 캐릭터 그렸다고 해가지고요, 구매자들요 무조건 사지 않습니다. 화가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이 캐릭터가 생성되기까지의 과정과 상황과 상태를 이해했을 때 그 그림에 대한 접근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뭐 모양이 특이하니까 유행하거나 이렇게 구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품 팔고 싶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러티브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풍경이나 정모나 그린다고 욕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나의 서사성, 나의 과거에 대한 서사성을 새겨 넣느냐, 짓이겨 넣느냐에 대한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 마케팅의 출발점입니다. 내 역사 만들기, 내 개인의 서사성을 어떻게 그림에 짓이겨 넣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짓이겨 넣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역사를 넣는 것입니다. 10년 전 기억 속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10년 후에 오늘을 되살려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술은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없는 새로운 역사가 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마케팅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그려낼지는 화가님의 몫이고요. 그것을 알리는 것은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